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여러분들 특별 프로그램을 오늘 시작했습니다. 현재 유달리의 담임 선생님으로서 참 유달리 어려운 과제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조성현 선생님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과전담 선생님으로 3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 쭉 3년째 이제 아이랑 함께하고 계신 교과 담당 선생님이고 유달리가 3학년 때 전학을 왔는데 3학년 2학기 그 다음에 4학년 쭉 교과 담당으로 유달리 군을 만나셨던 선생님이시군요. 네, 박 선생님. 네. 네,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네. 박 선생님, 처음에 전학 온 초기의 달리군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시는 거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달리가 처음 왔을 때 제 수업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모둠 활동을 하다가 그 모둠원들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달리에 대한 사정 정보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작고 하얗고 긴장하고 앉아있는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모둠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우당탕탕 하더니 책상 몇 개가 뒤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 달리가 이제 발작을 해가지고 일어나서 책상 두 개를 엎고 그 다음에 씩씩거리더니 갑자기 교실을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 뛰쳐나가는 애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막 달려나가서 그 달리랑 힘겨루기를 했죠. 달리를 이대로 놓치면 달리가 학교 밖을 나갈 것 같았고 어떠한 사고가 생긴다면 정말 큰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걔를 온 힘을 다해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애걸복걸해서 교실로 데리고 들어왔는데 교실에 들어와서도 두 번째로 2차로 책상을 뒤엎고 저한테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네. 이 아이는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표현을 다 했다고 믿어요. 그게 저와 다른 아이들과 다른 선생님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구도인데 자기는 설명했는데 뭘 어떻게 더 설명하라고 더 이상 방법은 없어요라고 이제 믿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로맨 매뉴얼의 심리 상태. 니들이 내 마음을 알아야 되고 니들이 잘못한 걸 그거 뻔히 보이잖아. 네. 그런데 이 아이는 아이디얼리스트 기질도 있어서 모든 상황들을 자기 기준으로 자기 스타일로 이해를 하고 표현을 하니까 마치 계속 평행선만 달려서 접점이 없는 구도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도 나는 화가 났는데 왜 뻔히 알잖아.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근데 왜 아무도 반응을 안 하고 선생님은 너 뭐 때문에 화가 났니라고 물어보고 있는 건데 라는 상황이 되니까 더 격정적으로 자기 분노를 표현했어야 됐어요. 그래야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자기의 초점을 맞출 테니까. 책을 집어 던져야 됐고 의자를 던져야 됐고 책상을 엎었어야 됐고. 자, 짜잔! 사진. 저게 이제 유달리 학생이 이제 화가 났을 때 자기의 분노를 표현한 상황이에요. 완전히 반을 난장판을 만들어냈네요. 네. 솔직히 말하면 어떤 이미지였냐면 그냥 없었으면 좋겠는 아이. 차라리 없었으면 이제 힘든 일이 없었을 텐데 아이들도 겁에 질리지 않고 학부모 민원도 안 받고 이런 상황에서 분노 조절 장애, 뭐 수업도 집중도 못하고 선생님에게 반항적이고 이런 모습으로 이제 비춰지게 됐는데 저에게는 이 아이가 자기의 존재를 어떻게 드러낼지 모르고 자기 스스로도 혼란스러워하는 마음을 이걸로 이제 펑펑 터지듯 하는 발작적인 행동으로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됐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이 아이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의 마음을 인식할 수 있다면 어떻게 바뀔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이제 올해 5학년 같은 제가 이 아이를 맡아서 한번 한 해 지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자기의 마음의 아픔을 절규하듯 뿜어냈는데 그러게요. 사람들은 너는 왜 다른 애들을 공격했니? 왜 피해를 줬니?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니, 그러면 제가 힘들고 제가 마음이 아픈 건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마음이 아프지 않았으면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라는 그 구도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저의 그 3, 4월 때의 어려움이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3, 4월 때 교사로서 저의 마음은 이 아이를 최대한 공감을 해서 폭발하지 않게 해야지가 저의 첫 번째 이제 들었던 생각이었고, 그게 저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제 마음의 스스로 만든 장애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아이를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아이가 폭발하지 않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렇게 해야만 제가 WPR을 배운 교육심리 전문가로서의 저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다라고 설정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너는 그렇게 폭발하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너는 폭발을 안 할 수 있니? 라는 질문들을 계속 던졌던 상황이었고, 다시 질문을 바꿔서 그렇게 하는 너의 폭발의 정체가 뭐니? 여기서 너는 어떤 마음을 드러내니? 라고 질문하기까지 저에게도 혼란스러운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내가 뭘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폭발했다 라는 느낌으로도 이제 저를 보게 됐었는데, 본인의 능력에 대한 회의감이 똑같이 들었다는 거네. 네. 친구 얼굴에 침 뱉기, 소리소리 지르고 길길이 날뛰고, 뭐 선생님 질문과 지시사항 모두 개무시하고, 대화가 시작되면 본인만 억울하고 다른 이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 1도 없고, 말 딱딱 자르고 반항적 말투로 대화를 안 하고. 네. 그래서 교실은 완전히 너무 공포 분위기가 됐고 컨트롤도 제대로 못했고 다른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좀 심어주는 사태를 만들었고 막 이런 죄책감이 밀려왔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이 정도로 분노를 표출하는 아이는 진짜 문제가 있다. 이유가 어쨌든 그런데 그게 이 정도는 너무 심하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그 충동적으로 교실을 뛰쳐나가는 행동을 보면서 아, 충동 제어가 안 되나? 이 아이가 앞으로 화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약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아이의 행동이 수업에 방해가 되고 그 수업에 대한 집중도나 단체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수업하는 동안에는 내가 이 교실을 장악해야 되는데 이 아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따로 불러서도 해결해 보려고 하고 다른 아이들과의 그 단체 여론을 이용해서 또 컨트롤 해보려고 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 내가 교사로서 능력이 없나? 이런 무기력감이 엄청 컸었고요. 어떤 결과가 생겼으면 선생님의 무기력감이 안 들었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좀 좋았어요. 이 아이는 치료가 필요한 아이야. 그러니까 너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이 병에 걸린 거 아니냐? 그것도 분노 조절 장애나 충동 조절 장애나 이런 정신병에 걸린 게 아니냐? 라고 믿는데 정신병 걸린 사람을 왜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하셨을까요? 그게 제 교실에 있는 동안에는, 내 수업 동안에는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대부분의 학교 교사로 계시는 분들이 달리군과 비슷한 어린이를 학급에서 담임 교사로 또는 교과 담당으로 접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알까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쟤는 정신병자야. 빨리 약을 먹어야 되는데 왜 약을 안 먹을까? 그리고 그런 애를 내가 만나게 된 나의 불운을 탓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정신병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었더라면 쟤를 온전하게 내가 다른 애들처럼 관리를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또 엄청난 기대를 하고 그 기대에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자책을 하는 이 마음이 박선생뿐만 아니라 많은 교사들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참 신기하다. 교사들은 왜 아이가 못하면 아이가 제대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던 행동을 교사 말을 무시하며 바로 자책의 모드로 넘어간다라는 거. 이거는 어쩌면 많은 이 선생님들이 상당히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자책이나 자학을 하는 그 마음으로 교사 생활을 하는 건 아닐까? 왜 아이들의 행동을 그 아이들의 특성이나 그 아이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걸로 쉽게 이야기하면 아이와 교사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고 아이를 마치 나의 능력의 지표 또 아이의 행동이 내 능력의 한계 이런 나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느냐 이거 진짜 희한한 상황이지 않는가. 그냥 그 애를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했으면 이 반에, 내 수업 시간에 융화시킬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또,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애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되게 맞아요, 혼란스러웠어요. 맞아요. 그러게요. 자, 그리고 많은 지금 교사들은 거의 60%, 70%는 아예 달리군과 같은 애들은 치료 영역으로 가야 돼 라고 믿는 게 주류로 바뀐 것 같으세요. 그리고 걔는 환자인데 왜 걔에 대해서 내한테 물어요. 내가 왜 거기에 대해서 내 능력하고 연결을 시켜요. 이렇게 이제 상당히 자기 자신을 방어하시고 환자로 치료 영역으로 탁 토스를 시킨 교사분들이 거의 한 70% 수준 정도까지로 바뀌신 것 같거든요. 교사로서의 이 아이를 어떻게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털기 위해서 계속 얘는 치료의 영역이야, 치료의 영역이야, 이렇게 밀어버리고 싶은 그렇죠, 그런, 그렇죠.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이 초등학교, 뭐 심지어 유치원 교사까지도 요즘 나오는데 이분들이 정신과 의사도 아닌데 좀 유달리 문제가 되거나 또는 주위에 있는 애들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정신병명으로 갖다 붙이고 그걸로 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좋게 이야기하면 이건 교육의 영역이 아니고 치료 영역입니다. 이 아이는 환자예요. 약을 먹여야 돼요. 라는 거를 일반 교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학생 건강과 행복을 담당한다는 장학사조차도 심지어는 학교의 심리 상담이나 상담을 담당한다는 장학사조차도 이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때 이게 대체 어떤 상황인가라고 봤을 때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아이의 행동이 유달리 문제가 되거나 병리적인 게 아니라 각각의 선생님들이 자기가 이 아이를 감당하기 힘들다. 또 그 힘든 아이들이 어쩌면 본인의 능력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교사로서 완벽하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내가 아이들을 지도하지 못하는 그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약간의 책임감과 죄책감이 든 거를 바로 아이를 환자로 그 다음에 정신병자로 만든 것이 마치 교사 좋고 의사 좋고 하는 놀라운 역할 전환을 만들어내는 사회 현상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감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아이들을 더욱더 환자로 만드는 심리, 행동이 가속화되어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 현상을 관찰을 했는데 박 선생님이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크게 공감합니다. 크게 동의합니다. 크게 공감하는 거 맞죠? 네. 일반 교사들이 교사로서 해야 될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 자부심이나 유능감이나 이런 거를 가지지 못하게 될 때 교사로서의 자기의 존재와 정체성을 부정하고 갑자기 정신과 의사 코스프레를 함으로써 얘는 정신적 문제가 있는 학생이야 라는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떤 놀라운 이 교사의 존재의 위기, 혼란을 이 교사는 겪었는지 우리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본인이 교사라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쟤는 정신과 환자야라는 그 믿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참 열일을 우리 사회에서 많이 하시고 TV만 틀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모든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른이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애들의 행동은 다 정신병 환자입니다. 우리 오은영 박사님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드라마틱하게 열심히 전 국민을 계몽을 시켰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는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다 정신병 환자로 만드는 게 일상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인간 그 자체로 그 인간의 마음을 읽기보다는 정신병자하는, 병리화하는 것이 일상의 언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조금만 이상하면 다 병자로 만들고 환자로 만드는 게 일상의 문화가 됐다라는 이야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교사는 교사의 역할을 하고 교사의 정체성을 유지해야지. 본인이 정신과 의사 코스프레 해가지고 지가 어떤지 못한다고 그걸 하면 정신과 의사를 다 교사로 임명을 하지 왜 교사가 따로 있어요?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데파스 웰브트린 아빌리파이 졸피뎀.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아픔에 시달리면서 몸에 작용하는 약물을 무려 10수년간 복용해온 92년생 김지영. 그런 그녀가 WPI 심리상담을 통해 자신의 과거와 현재 삶을 찬찬히 돌아보고 이후 그녀가 아로새길 자신만의 미래는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생생하게 그려낸 책. 창문 너머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도 내가 만들어가는 삶에 대해 말해주고 싶다. 당신의 마음을 몇 개의 단어와 몇 줄의 문장으로 적어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형벌처럼 느껴지던 아픔이 때로는 나답게 살아가는 삶의 열쇠가 되기도 한다는 것. 짙은 어둠에 가리워진 당신의 마음에 이 이야기가 닿게 된다면 당신이 당신 마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황상민 박사님의 시간, 새로 태어난 92년생 김지영. 정신과 약으로 날려버린 마음, WPI 심리상담으로 되찾다. 온 오프라인 서점, 그리고 서울 서촌에 위치한 열반지를 통해 직접 구매 가능합니다.